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자, 이제 부등식 단원인데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일차 부등식이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뤄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연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습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쌤이 예제 한 샘플로 한두 개 정도 이렇게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푸는 시간들을 많이 제공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과제로 이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 잘 해결하셔서 오프 채팅방에 캡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미지수가 한 개인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자, 뭐 2x-1은 0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가 되어 있는 이 부등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이런 거죠. 쌤이 샘플 하나를 쓰면, 자, 언뜻 보기에는 1차 부등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2x, 2x가 없어져서 1차식이 없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전부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 자, 0보다 작다, 크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1차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 한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생각력이 통해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높은 건물 위로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사다리차는 한 번에 100kg 이상의 자, 물건을 올려놓으면 자, 한 번에 100kg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경고음이 울린대요. 100kg 이상이죠. 자, 그럼 1번 보세요. 무게가 Xkg의 물건이 한 개 있고요. 30kg의 물건이 한 개 있대요. 자, 얘네들을 동시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X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30kg이 한 개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게 되고요. 자, 올려놓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말은 100kg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kg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무게가 Xkg인 물건이 3개 있대요. 그러면 3X라고 하면 되고요. 전체 무게. 그 다음에 20kg인 물건이 한 개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렸으니까 이렇게 3X 더하기 20이 되고, 그런데 경고음이 울렸대. 그러면 100 이상이니까 이렇게 식을 씁시다. 100 이상. 자, 이렇게 이제 1번과 2번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공통인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자, 1번과 2번에서 구했던 이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립방정식과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각 부등식의 공통인 해. 자, 방정식과 똑같은 의미죠. 단지 이제 그 식이 부등식으로만 부등호를 이용한 부등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자, 이런 연립부등식을 해를 구하는 과정, 즉 공통해를 구하는 과정을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립부등식을 푼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목적이 뭐냐면 각 부등식, 즉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연립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부등식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주는 연습,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배우는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함께 하기 보면서 이 부등식, 연립 부등식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기로 합시다. 자, 연립 부등식 두 가지씩이 나와 있죠. 1번식, 그 다음에 2번식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부등식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자, 단계별로 갑시다. 첫 번째, 자, 부등식 1과 2의 해를 각각 구해보래요. 1번, 간단하죠. 1번.
자, 1번 어떻게 구하냐? 자, 3x 9 양변을 3으로 나눠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끝. 자, 2번. 자, 두 번째는 자, 일단은 x를 이항합시다. 그래서 2x-x 1.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x는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의 각각의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뭐 하는 거다? 이 두 개의 해의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자, 1번과 2번 해를 자, 구했던 거를 가지고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x는 1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자, x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식이었는데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표시를 합시다. 1번. 자, 3인데 자, 이때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검게 칠합시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검게 칠하면 자,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값들 이렇게 화살표를 그읍시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x는 1보다 크대요. 그런데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빵꾸를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린 얘네들을 보면 공통된 부분이 나오죠. 함께 포함하고 있는 영역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 자, 쌤이 빗금친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주는 것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쓰냐? 자,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바로 파란색으로 칠한 공통된 부분이 되고요. 얘는 1보다 뭐하고? 1보다 크죠. 근데 뭐보다는? 여기 3보다는 작거나 같죠. 자, 이렇게 그래프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만 보고 충분히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습하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소직선에 나타내어 그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된다. 자, 바로 연립부등식의 이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럼 1번 이제 1번 봅시다. 자, 두 가지 식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번, 자 2번, 자 1식을 일단 풀어봐요. 자 1식을 풀면 자 2x 자 x에 대한 식은 좌변에 놔두고요. 나머지 상수항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10.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전개하면 자 x 넘깁시다. 자 2x-3x 자 처음이니까 조금 계산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하나 알고 계신 게 있죠? x가 음수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자, 그 대신 뭐가 바뀐다?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뭘 그리자? 수직선을 그리자. 수직선. 그 다음에 하나는 3은 둥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5는 둥어가 빠져 있네. 자, 1번 x는 5보다 작대요. 그러면 5보다 작다. 자, 갑시다 이렇게.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보다 작대요. 3보다도. 그럼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제 2번식이에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풀었더니 하나는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공통된 부분 어디에서 겹쳐요? 바로 이 부분이 겹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쓰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해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몇 가지 D페이지에 있는 예제 하나 더 풀어볼 건데 나머지 문제 1번에 있는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자, 쭉 풀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이제 근을 구할 때 약간 곤란한 것들이 또 하나가 있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부등식에서도 해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예시가 이제 2번이에요.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1식을 풀고 그 다음에 또 2식을 풀면 자, 얘는 4x 이항하면 4가 되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나오고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2번은 바로 이항할게요. 자, 변수는 왼쪽, 그 다음에 상수는 오른쪽.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부등호방이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이제 뭘로 표현한다? 자, 수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수직선. 자, 하나는 얼마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는 1이 돼요. 1. 잠깐만요. 자,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이 돼요. 자, 첫 번째 1번은 1보다 크대요. 1보다 커. 그럼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빵꾸 뚫어서 이렇게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서 반대 방향 오픈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1번과 2번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럼 뭐냐? 이 부등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없다, 범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해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얘는 해는 없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제 2번도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근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자,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형태가 다른 연립부등식 문제가 있어요. 자, 오른쪽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연립방정식 형태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의미? 자, B가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C가 B보다 크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바로 연립부등식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가 조심할 상황이 생겨요. 보세요. 가끔 착각하는 거. 자, A, B, C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식을 세워놨어요? 당연히 B가 A보다 크죠. 뭐, 이건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당연히 C가 A보다 크죠. 여기 있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됐어요. 자,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렇게 부등식을 구했어. 자, B가 A보다 크고 C가 A보다 큰 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B와 C의 관계가 누가 더 커야 돼요? C가 더 커야 되는데, 요 부등식의 연립부등식 문제에서는 B와 C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자, A는 C보다 작고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작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뭐가 문제다. 뒤에 있는 여기 A와 B, 왼쪽에 있는 A와 B가 누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A가 크냐, B가 크냐. A, B의 대소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X.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어떤 연립부등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한다? 이렇게 앞에 거 두 개와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요 놈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립분식 문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 자, 이렇게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죠. 5x-4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붙어있는 부등식을 두 개를 이렇게 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1번을 풀면 자, 바로 이항할게요. 3x 그 다음에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9.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3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2를 풀면
이를 풀면 자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자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뭐 이제 뭐 딱 보이면 답이 바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직선으로 연습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요. 수직선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1 그 다음에 여기 3을 찍고 자 첫 번째 1번은 x는 3보다 작대요. 그래서 3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3보다 작다. 자 이게 일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식은 1보다 크대요. 1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크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된 부분은 어디다? 자, 쌤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되니까 얘는 x는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문제 3번도 똑같은 패턴으로 두 개 나눠서 풀면 지금 1차식이에요. 1차식이라서 진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라서 여러분 조금만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풀어 보시고 자 정답은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끝나고 바로 정답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참고하실 분은 그 참고하시고 바로 다 풀어서 캡처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은 요거 잠깐 복습하고 바로 이제 조금 여러분 처음 접하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 이야기 할 거니까 조금 여러분 여유 되는 사람들은 교과서 한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칩니다.